국회 상임위원장 다시 민주당이 싹 다 가져갈까요? 여러분, 이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가운데에 딱 앉아서 사회 보는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열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또 법안을 상정, 그러니까 올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안 올리면 다수당이 패스트트랙 제도 쓸 수 있지만 상임위 처리만 6개월이 걸리죠. 지금 18개의 위원장 중에 국민의힘이 7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22대 국회 2년 싹 다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이 사사건건 야당 위원장이 회의도 잘 안 열고 법안도 잘 안 올려준다며 발목 잡는다고요. 야당은 반발합니다. 자, 국회에 두 가지 관행, 그중 하나인 야당이 갖는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가더니 남은 한 관행마저 지키지 않을 거냐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다 가져가자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구성할 때는 상임위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고려해 보세요. 고려 이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7곳. 6월 후반기 2년 원구성 때 민주당이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마냥 협치만 바라볼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 타협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를 국민의힘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관행대로 여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때 제가 2020년 총선 직후에 제가 원내대표를 했죠.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때 결과적으로 하여튼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다 가져왔죠. 다 가져갔었어 그때. 맞아.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 원내대표가 잘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가 잘해서 그런 거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무튼 그 민주당 대표가 약간 좀 으름장 형식으로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하반기에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간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하려면 못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법상으로 다 가져와도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건데 87년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88년 총선 이후부터는 의석수대로 나눠 가졌던 게 관행이었어요. 관례였어요. 예. 그걸 이제 제가 21대 때 88년 이후에 최초로 다 가져와서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거의 사보타지 수준으로 국회 운영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당한테 민주당한테 다 가져가서라도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해라. 적극적으로 또는 적기에 제대로 입법 대책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어라. 또는 관련 예산도 통과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우리 그 의원님이 정무위가 지금 타겟이 됐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대통령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계류돼 있는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몇 개냐? 네. 몇 개예요? 1091개입니다. 와. 1091개. 와. 근데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업무 보고 받은 거 이외에 현안질이나 그다음에 법안 심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와. 법안 심사 한 번도 못 했고 3월 31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법안 심사 각 소위 법안 소위가 이제 2개인데 2개에서 하는데 몇 개나 할 수 있겠어요?
몇 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끝이에요.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니까. 저는 매일이라도 하자. 자본시장 지금이 적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일이라도 하자. 그래야 지금 이 전쟁 와중에도 어쨌든 5천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3차 상법 개정까지 다 했으니까 네. 자본시장 제대로 딱 개혁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시키고 당연하지. 예. 그다음에 우리 최욱 씨가 항상 아쉬워하는 LG화학, LG엔솔 물적 이렇게 분할 물적 분할을 함부로 못하게 또 물적 분할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가 딱 보장될 그렇지.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전쟁통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통이기 때문에 네. 뭐 전쟁인데 선거인데 이렇게 뒤로 밀어서는 안 무슨 되거든요. 얘기입니까? 매일매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정당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국민의힘이 스스로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그랜드 태년 의원님 그러니까 때처럼 그냥 그랜드하게 확 지금 상황이 해야 이제 돼. 2000년 총선 직후가 코로나 위기 때예요. 네. 코로나 위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역시 이제 쟁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내줘가지고는 그 상임위가 아주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다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네. 법사위원장은 그때가 또 절대 의석수를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다른 상임위 7개 국회 관행대로 11대 7로 해서 네. 7개를 야당한테 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었어요. 법사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오고 네. 그런데 그 당의 의총에서 거부당했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또 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추경도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미루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다 가져와서 관련된 추경도 통과시키고 또 관련 입법 대책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방금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엄청난 위기지 않습니까? 죽겠습니다. OECD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을 2.1에서 지금 1.7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지금 경제기관들도 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건 연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우리 경제에 크게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유가는 치솟을 거고요. 오를 네.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또 금리도 지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금리도.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위축되게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요 중동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AI를 비롯한 그렇습니다. 신기술로 무장해서 이 산업 대전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네. 또 국가 균형 성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또 우리가 발전도 모색을 해야 되는 네. 또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들을 생산적 금융으로 그렇죠. 전환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데다가 지금 중동 전쟁까지 터져서 그렇죠. 지금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계속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 이거는 원하죠. 용서치 못하면 특히나 네. 지금 이제 주식 투자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머니무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법이랑 상법 같은 경우에 정무위에서 하는 거예요? 정무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상법은 지금 시기에 법사위고 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상법은 법사위에서 쭉 해서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을 했으니까 예. 지금 핵심 자본시장법이에요. 아. 자본시장법에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계속 것들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 그게 아닙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의해놓은 법안도 있어요. 자본시장법. 이게 정무위만큼은 진짜 이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지금 이제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무위만큼은 여당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상임위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정무위, 기재위도 나라 살림 기재위에서 다 기재위. 하는 거니까 기재위 지금 이미자 의원이 하고 이미 있어요. 아이고 네. 체육이야 이미지야 헷갈린다. 내나.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은 위원장은 비교적
뭐 성실하게 성실합니까? 예, 아. 뭐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뭐 최소한 매불쇼 여론만큼은 여당답게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좀 밀어붙여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예, 그랜드 캐년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좀 밀어붙여. 그랜드 캐년 지금 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뭔가 좀 그런 생각 갖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야당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런 거 요구하는 건 욕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면 2000년 총선 직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만약에 진짜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으면. 그럼 갖고 와야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 김태년 의원님이 매불쇼를 갑자기 찾아주신 데는 뭔가 또 큰 일을 또 뭐 있어요? 뭐 있나 봐. 나는 몰라. 난 몰라 나는. 네. 뭐 이제 꿈꾸는 게 또 있으신가 보네요. 초대해서 왔죠.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 입으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또 있나 봐. 난 몰라요. 예, 뭐 검색해도 뭐 나오는 게 없더라고. 네. 아유, 우리 오선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오선. 한 번 떨어진 적은 오선 성남시. 의원이세요. 성남. 예, 수정구인가요? 네. 예, 수정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간절히 이것만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모신 거예요. 네, 관행도 중요한데요. 네. 예, 관행이 악용되면 그건 바꿀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정무위 관련해서 법안이 심사가 안 되고 있다. 그건 소위가 안 열리고 있다는 안 거거든요. 열렸어요. 예, 한 번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요, 그것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유일한 당론 법안으로 국회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그 명명한 게 그걸 보면 매월 1일 날 임시국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게 되어 있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은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예, 법에 다 명문화를 시켜놨어요. 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씨 뭐야 나는 또 그거 몰랐네.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법을 만들 때 너무 선의에만 의지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페널티 조항을 안 만들어놨어요. 페널티가 없구나.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지금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합니다. 이게 페널티 조항을 넣습니다. 페널티 넣어야 돼.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개회를 안 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경우에 그렇죠.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를 과반 의결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과반 의결. 예. 교체 가능하게. 그거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개회를 의원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래도 이게 아까 교체 사유를 만들어 놨고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이제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은 위원장과 소속이 다른 당의 간사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요렇게 지금 국회법 그러니까 위원장이 자꾸 회의 안 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간사가 위원장 역할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한테 주는 거죠. 저쪽이. 네. 그러면 이제 간사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는 거죠. 네. 직무 대행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법안 소위 안 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이제 법안 소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전체 회의. 예. 전체 회의를 열어야 그렇지. 법안 소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다 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곳은 이게 안 열리잖아.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소위에 또 거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면 또 안 열리더라고. 국토위 같은 경우. 소위가 두 개면 보통 하나는 여당 쪽이하고 하나는 야당 쪽이 소위 위원장. 국토위가 안 열려 그래서. 근데 이제 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하고 법안 소위로 계속 넘기면 원래 이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을 해서 법안 소위로 넘기는 거거든요. 전체회의를 해서 법안 소위를 자꾸만 이제 일을 주면 그거를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전체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까 법안 소위로 아예 법안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지금 하여튼간에 의장의 권한이 어떤 분이 의장이 되고 의장의 권한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법안을 지금 내신 거고요. 네. 그랜드 캐년 법안 한번 네. 기대를 하는데 본회의 출석률을 한번 당별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따져봤어요. 네.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더불어민주당이 89%입니다. 의원들 전체로 놓고. 89%.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91.6%. 아이 그 얘기하려고. 아니야.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야.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국민의힘이 48.9%예요. 그럼 배치 내려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네. 아니 물론 개근상이 우등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값이지. 기본이잖아. 하지만 이거는 학업의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퇴학 내지는 자퇴야. 맞아. 학업의 뜻이 없잖아. 학교에 48.9%만 오면 학업의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안정보에 보면은 현재 22대 국회 들어서서 국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 접수된 법안이 17,375건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처리된 법안이 통과된 법안이 4,427건입니다. 물론 부결되는 수도 있고요. 뭐 계류 중에 한 2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21대 국회, 지난번 국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생산적인 국회, 물론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더 많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냥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아유, 맞습니다. 이거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 맞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가. 이거 국민의힘 탓한다고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탓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의원님 반드시 이거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추미애 이제 이번에 출마 때문에 자리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임위 100% 민주당이 다 가져오겠다. 위원장 자리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입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모두 한 정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은 내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굉장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정말 민생혁신이나 민생개혁을 해서 너무 격차가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정치가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정치의 최상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당 기능들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협치란 이유로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비정상이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 통일교 당원들 정리도 못하고 앉아있잖아요. 한 20만 된다면서요? 20만 된다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회개한 태도는 그 사람들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이 어쨌든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정당한테 중요한 상임위의 자리를 줄 수가 있느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상임위 싹 가져온다. 100% 찬성이고 제가 무소속으로서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하면 저도 100% 가져오는 게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면 불가피하다. 왜냐면 국회에서 일을 안 한다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정도로 솔직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미자 그 재정경제위원장도 뭐 청문회 하는데도 뭐 계속 그 꼬투리 잡고 안 열어주고 무슨 회의 여는 게 본인의 책무인데 무슨 국민들한테 시혜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반발할 명분을 잃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갖고 와서 하는 게 맞는데 전 민주당이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져와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근육을 너무 과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뭐 SBS에 대해서든 어디에 대해서든 너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일을 해결해서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감정 표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센 말 하면은 뭐 쇼츠 정치 그래가지고 뭐 그 돌발 영상 같은데 나오고 이렇게 좀 인지도나 이런데 도움되는 건 있겠지만 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건 하되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좀 차분하게 좀 국가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안정감 있게 저는 좀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말이 앞서고 너무 말이 세버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100%까지 갖고 오면 오히려 국민들 중도에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자기들 멋대로 하네라고 이게 보여질 오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동,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행안위 법사위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드디어 이제 그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13년 만이잖아요.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사람은 국민의힘 쪽의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13년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를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민생에 절박했던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많죠.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면 자기들이 내부 개혁을 안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을 정상화시키는 그렇죠. 정상화가 될 것이다.